처음 그 터널의 입구에 섰던 날, 나는 이유도 없이 숨이 조금 더 얕아지는 걸 느꼈다. 공사 현장에서 그 정도의 불편함은 흔한 일이었지만, 그날따라 공기 자체가 내 몸 어딘가를 붙잡고 있는 듯한 기분을 지울 수 없었다. 소백산은 자연이 깊고 묵직해서 산에 들어갈 때 늘 긴장감이 따라왔지만, 이번엔 산이 아니라 산속에 파들어간 빈 공간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느낌이 더 강했다. 마치 이 터널이 우리를 받아들이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걸어 들어가길 기다리고 있는 듯한 침묵이 흘렀다. 나는 당시 32, 10년 가까이 교량, 사면 공사 현장을 떠돌아다녔다. 전국 곳곳에서 밤낮 없이 흙을 파고 콘크리트를 쏟아 넣었지만 그 어떤 곳에서도 그날 소백산 터널처럼 말없이 쳐다보는 느낌을 받은 적은 없었다. 현장 소장은 날 처음 본 날 성격 조용한 사람이라면 이곳에서 오래 버티기 좋다고 했는데 그 말이 나중엔 어떤 의미였는지 다시 생각해야 했다. 작업 시작 첫날부터 우리는 터널 안 깊은 곳에서 일정한 문제를 마주했다. 설명하기 애매했지만 모두가 느끼고 있었다. 작업 중 장비에서 이유 없는 경고음이 뜨거나 누군가 뒤에서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착각, 그뿐만 아니라 바람이 불어올 수 없는 갱도 안에서 갑작스럽게 온도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잦았다. 그런 것들은 공사 현장에서 흔히 있는 공동이나 공기 흐름 이상으로 치부할 수도 있었지만 문제는 그것이 반복될수록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표정이 조금씩 변해간다는 점이었다. 말은 안 해도 다들 느끼고 있었다. 소백산 터널 공사의 가장 깊은 갱도, 가장 오래 작업이 중단됐던 곳. 그곳이 우리가 들어가야 할 구역이었다. 그날은 이른 오후였다. 햇빛이 터널 입구에서 길게 밀려 들어오고 있었고 그 노란빛이 콘크리트 벽을 타고 희미하게 번져 있었다. 어떤 날은 그 빛이 따뜻하고 편안했지만 이날만큼은 그 빛이 마치 지나가는 우리를 잠시 붙잡고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나는 헬멧을 고쳐 쓰고 장갑을 당겨 끼며 마음을 다잡았다. 총괄 반장이 나를 불러 세웠다. 저 안쪽 구간만 확인하면 오늘 작업은 많지 않아. 하지만 들어가면 느낌 이상하면 바로 말해. 이곳은 괜찮다가도 갑자기 이상해지는 구간이 많아. 이 말도 이상했다. 보통은 낙반 조심해라, 전선 밟지 마라 정도가 안전조치인데 느낌이 이상하면 말하라라니. 하지만 나는 고개만 끄덕였다. 공사 현장에서 오래 일하다 보면 설명하기 어려운 일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4명이 한 조가 되어 갱도 안으로 들어갔다. 전등을 달아놓은 긴 케이블이 천장에 따라 이어져 있었고 내 발 아래에서는 물이 얇게 흐르고 있었다. 한 발씩 걸을 때마다 철근 위로 물이 튀었고 그 소리가 갱도 벽에 울려 작은 메아리처럼 되돌아왔다. 하지만 그 메아리가 조금 이상했다. 보통은 소리가 멀리서 돌아오는데 이곳에서는 마치 내 바로 뒤에서 누군가 똑같이 걸음을 맞추며 따라오는 소리처럼 느껴졌다. 처음에는 내 착각이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지만 뒤를 돌아보는 순간 반장이 나와 정확히 눈을 마주쳤다. 너도 들리지? 그 말 한마디에 내 등골이 서늘하게 식었다. 우리는 말없이 더 깊이 들어갔다. 갱도 냄새는 늘 비슷했다. 눅눅한 흙 냄새, 콘크리트 타는 냄새, 각종 장비에서 나는 기름 냄새. 그런데 일정 지점에 들어서자 익숙한 냄새들 중간에 이상하게 부패한 냄새가 섞이기 시작했다. 설명하기 힘든 오래된 흙 냄새 같은데도 어딘가 단단한 것이 썩어가는 냄새가 함께 섞여 있었다. 문제는 그 냄새가 공간 전체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정확히 내 얼굴 높이에서만 느껴졌다는 것이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뒤를 돌아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갱도엔 우리가 가지고 온 장비와 헤드랜턴의 빛밖에 없었다. 더 깊이 들어갈수록 그 냄새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마치 누군가 내 빛과 바로 뒤에 서서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는 기분. 순간 소름이 등골을 타고 내려갔다. 다른 동료들도 같은 냄새를 느꼈는지 움직임이 점점 굳어졌다. 특히 막내는 걷던 발걸음을 멈추더니 한동안 앞을 바라보며 붙박이처럼 서 있었다. 내가 그를 불렀다. 무슨 일 있어? 그는 바로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뒤에야 고개를 천천히 돌려 나를 보는데 눈동자가 흔들리고 있었다. 여기 사람이 지나간 것 같은데요. 나는 터널 바닥을 살폈다. 물이 고여있고 장비 끌린 자국, 발자국 자정도. 그런데 이상한 게 하나 있었다. 우리 4명은 공사와를 신고 있다. 하지만 막내가 가리킨 방향의 바닥에는 맨발 같기도 하고 신발 같기도 한 이상한 형태의 자국이 있었다. 무엇보다 그 자국의 발끝이 우리가 온 방향이 아니라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을 향해 있었다. 누군가 우리보다 앞서 이 갱도 더 깊은 곳으로 걸어 들어갔다는 것처럼 우리는 말없이 서로의 얼굴을 마주봤다. 아무도 뭔가를 먼저 판단하려 하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 섣불리 사람이겠지라고 말하면 그 말이 되려 공포를 더 현실로 만들어버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이다. 대신 우리는 최대한 합리적으로 생각하려 했다. 분명 며칠 전에 작업하던 다른 조의 흔적일 수도 있었다. 그렇게 스스로에게 속이더라도 마음 깊은 곳에서는 모두 알고 있었다. 이 갱도는 최근 며칠 동안 아무 조도 들어오지 않았다. 안전 문제 때문이었다. 그런데 왜 발자국이 있었을까? 우리는 조심스레 앞으로 한두 걸음씩 더 걸었다. 그런데 그 순간이었다. 갱도 안쪽에서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엔 물방울 떨어지는 소리 같기도 하고 바람 흐르는 소리 같기도 했다. 하지만 조금씩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틀림없이 발걸음이었다. 나와 동료들의 걸음이 멈췄는데도 규칙적인 간격의 발소리는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었다. 아주 느린 속도. 마치 우리에게 맞춰오고 있는 것처럼 그 발걸음의 리듬이 계속되자 터널의 공기가 일순간 무거워졌다. 내가 숨을 내쉴 때마다 공기가 턱 막히는 것처럼 가슴 안쪽이 조여들었다. 머릿속에서 불안, 긴장, 의심이 순식간에 스며들었다. 여기 안에 진짜 누가 있는 건가? 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걸까? 왜 소리는 한 명인데 발자국은 여러 개 같지? 반장은 갑자기 낮게 말했다. 다들 뒤로 가지 말고 그대로 있어. 하지만 말이 끝나기도 전에 터널 가장 깊은 곳에서 빛이 움직였다. 정확히 헤드랜턴의 빛처럼 흔들리며 깜빡거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빛은 사람의 머리에 달려있는 것처럼 일정하지 않았다. 흔들림이 너무 크고 각도가 너무 낮았다. 마치 바닥 가까이에서 빛이 기어나오듯 움직이는 것처럼. 그 순간 막내가 거의 들리지 않게 중얼거렸다. 저기, 사람 맞죠?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대답하는 순간 내 안의 의심이 두려움으로 그 다음엔 공황으로 폭발할 것 같았다. 그리고 그때 터널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완전히 바뀌었다. 발걸음이 아니었다. 흙을 끌어당기는 소리도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낮고 길고 인간답지 않은 숨소리였다. 하, 흐. 마치 누군가 우리보다 훨씬 아래에서 손과 발을 끌며 천천히 다가오는 듯한 소리. 우리는 누구도 움직이지 못했다. 그 소리가 우리와의 거리를 점점 줄여오고 있을 때 내 머릿속에서 한 생각만이 되살아났다. 이 터널은 우리를 받아들이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들어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 소리는 정말 기묘했다. 처음에는 멀리서 울리는 바람 같았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마치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숨소리가 맞는 것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인간이라면 절대 이렇게 내뱉을 수 없는 바닥을 질질 기어올 때의 거친 호흡. 터널이라는 공간 특성상 소리가 왜곡될 수 있지만 이건 단순한 반향이 아니었다. 숨소리는 일정한 템포를 가지고 다가오고 있었고 그 템포가 마치 우리 넷의 심장박동을 조롱하듯 천천히 맞춰지고 있었다. 하, 흐, 하. 나는 자연스럽게 손전등을 꽉 쥐었다. 같이 있던 동료들도 동시에 들고 있던 장비나 랜턴을 더 세게 쥐고 있었다. 그런데 아무도 켜지 않았다. 아니, 켤 수 없었다. 지금 이 상태에서 터널 저 안쪽을 밝혀버리는 건 마치 우리가 여기에 있다고 스스로 초대장을 보내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숨소리와 함께 조금씩 다가오던 빛. 그 빛을 보면서 나는 한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달았다. 그 빛은 우리와 같은 헤드랜턴의 색이 아니었다. 조금 더 탁하고 약간 푸른빛이 섞여 있었다. 마치 LED가 아니라 오래된 백열전구가 깜빡거리며 꺼지기 직전일 때의 색. 문제는
이 터널 공사에서 백열 조명은 단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었다. 반장이 낮게 말했다. 다들 뒤로 한 발씩만 물러서 소리내지 마. 우리는 조심스럽게 최대한 소음을 내지 않으려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물이 고인 바닥이 문제였다. 내 발이 살짝 움직일 때마다 물이 파문처럼 흔들렸고 작은 소리가 났다. 그리고 그 순간이었다. 그 숨소리가 멈췄다. 정확히 우리 소리가 난 방향에서 나는 전신이 얼어붙는 느낌을 받았다. 마치 터널 안쪽에서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고개를 든 것처럼. 그 정적은 짧았지만 무겁고 깊었다. 내 귀에 들리는 건 자신의 심장 박동뿐이었다. 그러다 갑자기 빛이 툭 하고 꺼졌다. 터널은 완전한 암흑 속으로 떨어졌다.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고 할 수도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한마디라도 내뱉으면 터널 안 어딘가에 숨어있던 무언가가 문이 틈새로 새어나온 연기처럼 순식간에 우리 곁으로 달려올 것 같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 빛이 꺼졌다는 건 무언가가 그 빛의 주인에게 이미 닿았다는 뜻이었다. 막내가 아주 조용히 떨리는 목소리로 속삭였다. 형님들,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까? 반장은 흔들리는 막내의 어깨를 붙잡고 겨우 한마디를 냈다. 지금 돌아가는 게 더 위험해. 나는 반장의 말이 정확히 어떤 뜻인지 이해했다. 만약 우리가 소리를 내며 뒷걸음치기라도 한다면 터널의 울림이 그 소리를 증폭해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그것에게 자신을 알리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서서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한 채 다음 소리를 기다렸다. 그리고 그 순간 터널 안쪽에서 아주 작은 물소리가 들렸다. 채! 마치 누군가의 손바닥이나 맨발이 물웅덩이를 아주 천천히 건드린 소리. 그 작은 소리 하나가 내 머리 안쪽까지 울리는 것 같았다. 뒤이어 두 번째, 세 번째. 채! 채! 그건 분명 사람의 발걸음이 아니었다. 보폭이 이상하게 좁고 움직일 때마다 땅을 짚는 방향이 너무 낮았다. 내 발로 기어오는 것 같은 움직임이었다. 불안은 더 깊은 곳으로 가라앉았고 긴장은 척추를 타고 올라와 목덜미까지 차올랐다. 머릿속에서는 이미 여러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분석하려 하고 있었다. 동물일 수도 있다. 이상한 반향일 수도 있다. 장비 떨어진 소리일 수도 있다. 하지만 심장의 박동이 이미 내 이성을 짓누르고 있었다. 합리화하려는 마음이 커질수록 반대로 내 내면에서 또 다른 감정이 서서히 치고 올라오고 있었다. 의심, 두려움, 그리고 그 직전 단계에서 느껴지는 부정할 수 없는 공황의 그림자. 그때였다. 터널 안쪽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한 움직임이 보였다. 빛도 없는데 움직임이 보인다는 게 말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분명히 그것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느꼈다. 바닥을 긁는 소리, 물 위를 기며 다가오는 진득한 움직임, 그리고 아주 낮은 숨소리. 하! 그 소리가 점점 커지자 내 심장은 뇌 안에서 메아리처럼 울리기 시작했다. 반장은 우리의 어깨를 쓸며 낮은 소리로 말했다. 절대 도망치지 마. 움직이면 쫓아온다. 반장도 공포에 짓눌린 목소리였다. 그는 이곳에서 몇 달을 일하면서 이미 이런 경험을 여러 번 겪었던 것이다. 이상 현상을 보고 들었지만 말하지 못했던 이유를 그제야 알 것 같았다. 그때 터널 반대쪽에서 갑자기 큰 떨림이 울렸다. 칵! 거대한 쇳덩이가 떨어진 것 같은 폭음. 우리 4명 모두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다. 그와 동시에 앞에서 다가오던 소리도 멈췄다. 정적. 지독하고 끈적한 정적. 그리고 그 순간 터널 깊은 곳에서 아주 작게 아이의 목소리처럼 들리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저씨. 순간 내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다. 아저씨, 여기 있어요. 나는 심장이 멈추는 줄 알았다. 그 목소리는 정말로 아이가 말하는 것 같은 얇고 떨리는 소리였다. 하지만 그 목소리가 울려나온 위치는 터널 바닥. 정확히 우리가 보고 있는 어둠의 그 지점이었다. 막내는 울기 직전의 얼굴로 속삭였다. 아이예요? 아니었다. 절대 아니었다. 그 목소리는 인간의 높이에서 나온 게 아니었다. 바닥, 기어오는 위치, 그리고 아이라면 낼 수 없는 음색. 나는 직감적으로 알았다. 저건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는 무언가다.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아저씨, 나 여기.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터널 안쪽의 어둠 속에서 하얀 무엇이 스치듯 움직였다. 그건 손인지 발인지 구분할 수조차 없었다. 하지만 분명히 사람의 모양은 아니었다. 가늘고 길게 늘어진 관절이 꺾인 듯한 모양. 반장이 이를 악물고 말했다. 절대 보지 마. 고개 숙여. 하지만 나는 그 순간 공포는 더 이상 느낌이 아니라 현실이었다. 이 터널 안에는 분명 레포트나 안전관리 문서에는 적히지 않은 무언가가 존재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의 존재를 완전히 깨달아 버렸다. 나는 고개를 숙이라는 반장의 말을 들었지만 이미 눈은 터널 안쪽 어둠에서 스쳐 지나간 그 하얀 것을 보아버렸다. 그 형체는 정확히 정의할 수도 분류할 수도 없는 움직임이었다. 인간이라면 절대 이렇게 기어오지 않는다. 동물이라고 하기엔 관절의 위치가 너무 이상했다. 마치 원래 갖고 있던 뼈 구조가 아닌 것을 억지로 움직이며 끌고 오는 것 같은 모습. 등골부터 서늘함이 번져 내려왔다. 이제는 더 이상 불안이나 긴장 같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현상 때문에 내 몸 전체가 현실을 거부하는 듯한 혼란에 빠져들고 있었다. 공포는 이미 나를 넘어 내 뇌가 받아들일 수 있는 감정의 용량을 초과하고 있었다. 반장은 내 옆에서 이를 악물고 말했다. 봤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내 안에서 간신히 버티던 합리화의 벽이 완전히 무너질 것 같았다. 하지만 반장은 내 표정만 보고 이미 모든 걸 이해한 듯 했다. 봐버리면 그걸 알아본 걸로 여겨. 그 말의 의미를 곱씹을 시간도 없었다. 터널 깊은 곳, 완전한 암흑 속에서 또다시 움직임이 들렸다. 책! 책! 바닥을 끌며 다가오는 소리. 그러면서 아이의 목소리를 흉내내던 그 존재가 또렷하게 소리를 냈다. 여기 있어. 그 목소리는 인간이 흉내낸 아이의 음색이 아니었다. 반대로 아이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모르는 존재가 아이 흉내를 따라한 느낌이었다. 억지로 끌려 올라오는 말끝마다 거친 숨이 섞여 있었다. 동료 중 한 명이 이를 딱딱 부딪히며 속삭였다. 저거 인간 아니에요. 그 말조차 터널 벽을 타고 깊게 울렸다. 그러자 마치 그 울림에 반응하듯 어둠 속에서 갑자기 기어오는 속도가 빨라졌다. 축축축축 물이 사방으로 튀며 네 발로 달려오는 소리가 분명히 들렸다. 우리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심장은 가슴을 뚫고 튀어나올 듯 뛰고 머릿속에서는 공황이 폭발 직전까지 치솟았다. 그때 반장이 거의 끊어지는 목소리로 말했다. 위로 헤드랜턴 켜.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4명 모두 동시에 랜턴을 켰다. 빛이 어둠을 찢으며 터널 깊은 곳으로 뻗어나갔다. 그리고 우리는 보았다. 그것을. 반쯤 땅에 붙은 것 같은 자세. 온몸이 흙과 물에 젖어 있었고 사지가 기괴하게 꺾인 채 우리를 향해 기어오고 있었다. 등은 너무 많이 튀어나와 있었고 팔다리는 사람보다 길었다. 그리고 얼굴은 얼굴이라고 부르기 어려웠다. 얼굴의 중심부는 찢어진 흙처럼 갈라져 있었고 눈이 있어야 할 위치엔 검은 구멍 2개가 뚫려 있었다. 그 구멍은 빛을 반사하지도 않았다. 그저 비어있는 공간처럼 보여 마치 그곳에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듯했다. 그 존재는 빛을 보자마자 갑자기 몸을 멈췄다. 그리고 고개를 천천히 들었다. 천천히, 너무 천천히. 움직임 하나하나가 죽은 것 같은 생물의 느낌이었다. 막내가 억눌러 왔던 비명을 결국 터뜨리듯 삼켰다. 형님, 저거 뭐예요? 그 존재는 고개를 완전히 들더니 입이라 예상되는 부분을 벌렸다. 그리고 터널 안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한 숨소리를 내뱉었다. 하! 그 숨 하나가 공기를 때리듯 밀려왔다. 그 바람에 내 얼굴을 스치는 냄새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지독했다. 흙과 곰팡이, 오래된 물이 썩어가는 냄새, 그리고 인간이 나올 수 없는 비린내가 한꺼번에 섞여 있었다. 그 순간 반장이 외쳤다. 뒤로 물러서 천장 라인 쪽으로 붙어. 우리는 반사적으로 뒤로 물러났고 터널 천장 쪽에 강화 구간 가까이 붙었다. 그 존재는 여전히 바닥에 붙은 자세 그대로 우리를 바라보고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 침묵이 더 무서웠다. 우리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는 것 같다는 느낌이 확 들었기 때문이었다. 심장은 이미 제멋대로 뛰고 있었고 손은 떨리고 입안은 바짝 말라 말을 할 수조차 없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목 뒤가 누군가의 시선에 쏘인 듯 불편해지는 느낌을 받았다. 바로 그때였다. 그 존재의 몸이 아주 천천히 옆으로 틀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목과 어깨는 돌아가지 않았다. 몸만 갈비뼈 아래부터 비틀리듯 꺾이며 천천히 돌아갔다.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반장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건 사람의 움직임이 아니다. 막내가 울먹이며 말했다. 나가는 게 먼저 아닙니까? 반장이 고개를 저었다. 지금 뒤로 걸거나 뛰면 저게 쫓아온다. 이건 움직임에 반응하는 놈이야. 그 말에 나는 다시 터널 공사를 시작한 첫날이 떠올랐다. 이 터널은 언제나 소리 없는 무게를 느끼게 만들었다. 아무도 없는데 누군가 따라오는 느낌, 발걸음 소리의 기묘한 반향, 차갑게 떨어지는 온도, 모든 게 연결됐다. 여기에는 원래 뭔가가 있었고 우리가 그 공간을 파들어오며 깨운 것이었다. 그 존재는 여전히 제자리에서 그 우리를 지켜보고 있었다. 마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할지 확인하려는 듯한 침묵이 이어졌다. 그러다 그것이 갑자기 고개를 툭 하고 옆으로 꺾었다. 그 각도는 절대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각도였다. 그리고 그 꺾인 고개 사이로 입이라 불리는 틈 사이에서 어딘가 낯설면서도 익숙한 단어가 흘러나왔다. 돌. 나는 숨을 멈췄다. 가지 마. 그 말은 분명 사람의 말투였다. 하지만 목소리는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 순간 우리 4명 모두의 공포가 폭발했다. 막내가 비명을 삼키며 뒤로 뛰려는 걸 반장이 붙잡았고 동료 하나는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다. 나는 다리에 힘이 풀리며 한 걸음 뒤로 밀려났다. 그러자 그 존재가 바닥을 쿵 하고 쳤다. 그리고 소리 없는 입모양으로 입술 하나 없이 굴러온 듯한 공간에서 웃었다. 웃음은 들리지 않았지만 그 모양만으로 충분히 이해됐다. 봤다, 들었다, 이제 안다. 그 웃음이 끝나는 순간 그것은 네 발 자세 그대로 몸을 조금 낮추더니 달릴 준비를 하는 것처럼 뒤로 곧게 힘을 모았다. 다음 순간 터널 안 공기가 흔들렸다. 우리는 알았다. 달려올 것이다. 그날 밤 골목 CCTV를 다시 확인하던 주인공은 화면 속에서 이상한 장면을 발견한다. 자신이 골목을 지나가던 순간 바로 뒤에 검은 형체가 따라붙고 있었다. 하지만 그 형체는 땅을 딛지 않았다. 발끝이 공중에 떠 있었다. 프레임을 넘길수록 형체는 점점 가까워졌다. 그리고 주인공이 횡단보도에 다다를 즈음 형체가 귓가에 바짝 붙어 무언가를 속삭이는 장면이 포착됐다. 그 순간 화면이 일그러지고 영상이 멈춘다. 이상하게도 그 부분만 녹음도 사라져 있었다. 주인공은 경찰서 직원에게 물었다. 혹시 이 영상 편집된 건가요? 직원은 화면을 확인한 뒤 고개를 젓는다. 아닙니다. 원본 그대로예요. 그런데 그는 주인공을 바라보며 낮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이 구역에서 비슷한 사례가 몇 건 더 있었습니다. 직원은 파일 몇 개를 열어 보였다. 시간대도 다르고 사람들도 모두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 모든 피해자 뒤에 같은 형체가 서 있었다. 직원은 덧붙였다. 이제 문제는 그 형체가 단순히 영상에서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밖에서 문득 복도 소리가 울렸다. 낮게 끌리는 발 뒤꿈치 같은 소리. 직원과 주인공의 시선이 동시에 문 쪽을 향한다. 문틈 아래로 어두운 그림자가 천천히 드리워진다. 문 앞의 그림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그저 문틈 아래에 길고 얇게 드리워져 있을 뿐이었다. 직원은 주인공에게 손짓하며 조용히 뒤로 물러나라고 신호했다. 그러나 그림자는 갑자기 반대로 길어지기 시작했다. 마치 무언가가 문 쪽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문 안쪽으로 스며들어 들어오는 것처럼 보였다. 직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잠깐만, 저건 사람 그림자가 아닌데. 문이 열리지 않았는데 그림자가 바닥을 타고 천천히 책상 쪽으로 다가왔다.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다. 그림자는 마치 주인공의 발을 찾기라도 하듯 바닥을 훑으며 부들부들 떨렸다. 그때 컴퓨터 스피커에서 갑자기 끊어진 녹음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아까 사라졌던 그 구간. 처음에는 잠뿐이었지만 잠시 뒤. 들렸어? 낯선 목소리가 주인공의 귀에 바짝 붙어 속삭이는 듯한 소리가 흘러나왔다. 직원이 모니터를 확인하며 외쳤다.
재생이 이 파일은 음성이 아예 없었던 건데 왜? 직원의 말이 끝나기 전에 스피커에서 다시 속삭임이 나왔다. 뒤. 주인공은 숨을 삼켰다. 봐. 소리가 늘어지며 명확해졌다. 뒤에 있어. 직원이 놀라 주인공을 붙잡고 돌아보려는 순간 바닥에 깔려있던 그림자가 천장을 향해 솟구쳤다. 그리고 형체가 완전히 모습을 드러냈다. 가늘고 길게 구부러진 팔, 사람 얼굴 같은데 눈이 비어있는 듯한 하얀 공백, 입은 찢어진 것처럼 크게 벌어진 채 주인공의 바로 등 뒤에서 꿈틀거리고 있었다. 형체가 고개를 기울이며 입을 열었다. 봤네. 그 순간 사무실의 모든 불이 꺼졌다. 암흑 속에서 아무 소리 들리지 않았다. 주인공은 숨을 참고 손끝으로 바닥을 더듬었다. 방 안은 갑자기 깊은 물속처럼 차갑고 무거운 공기로 가득 찼다. 옆에 있던 직원의 팔을 찾으려 했지만 손끝에 닿는 것은 텅 빈 공간뿐이었다. 여기 계세요? 주인공의 목소리는 어느 방향으로도 퍼지지 않았다. 마치 소리가 공기 속에서 흡수되는 듯했다. 그때 바로 귓가에 누군가의 입술이 닿을 듯한 간격으로 속삭임이 들려왔다. 불 꺼진 거 아니야. 주인공은 몸을 굳혔다. 이건 직원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어딘가 갈라진 듯한 음성, 입모양이 제대로 맞지 않는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 이상한 템포. 주인공은 눈을 더 크게 떴다. 그런데 이상했다. 눈을 크게 뜨고 있는데도 마치 눈꺼풀을 바싹 붙인 채 어두운 방에 있는 것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때 머리 위에서 두드득 끼익 하는 소리가 천천히 내려왔다. 뭔가가 천장을 긁으며 내려오는 소리. 주인공은 천천히 뒤로 물러났다. 그런데 발 뒤꿈치에 무언가가 걸렸다. 사람 발목 같은 느낌. 주인공은 반사적으로 뒤를 돌아봤다.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대신 손끝에 닿은 발목이 갑자기 쑥 하고 뒤로 당겨졌다. 바닥 위에서 몸이 끌려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리고 그 소리는 몇 미터 떨어진 곳에서 멈췄다. 이제는 분명히 들렸다. 누군가가 아주 천히 바닥에 몸을 질질 끌며 다가오는 기척. 주인공은 빛을 찾으려 손을 휘저었지만 손끝은 계속 허공을 가를 뿐이었다. 그때 주인공의 오른손이 무언가 단단한 구조물을 만났다. 책상. 그리고 그 아래에 있던 전원 멀티탭. 주인공은 반사적으로 스위치를 눌렀다. 찰칵. 잠깐 동안 희미한 불빛이 깜빡였다. 그리고 그 순간 불빛 속에서 주인공은 보았다. 바닥에 엎드린 어떤 형체가 팔과 다리를 정반대로 꺾은 자세로 땅을 기어오고 있었다. 얼굴은 뒤집힌 상태. 정확히 말하면 목이 180도 돌아간 채로 주인공 쪽을 보고 있었다. 희미한 불빛이 꺼지기 직전 그 얼굴이 미소를 지었다. 불은 다시 꺼졌다. 그리고 완전한 어둠 속에서 그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이제 보이네. 주인공의 심장은 가슴 안에서 불규칙하게 튀어올랐다. 어둠 속에서 형체는 보이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있다는 느낌이 피부에서 올라왔다. 마치 누군가가 눈앞에서 입김을 서리게 뿜어내는 듯한 서늘하고 끈적한 감촉이 얼굴을 스쳤다. 주인공은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지만 뒤에 있던 벽에 바로 부딪혔다. 어둠 속에서 바닥을 긁는 소리가 조금씩 가까워졌다. 스르륵, 스르륵. 이건 내 발로 걷는 소리가 아니다. 팔꿈치와 무릎으로 몸을 끌어오는 소리. 그 소리가 멈추더니 바닥과 얼굴 사이에 무언가가 낮게 깔리는 느낌이 들었다. 형체가 주인공 바로 아래까지 온 것이다. 그 순간 천장에서 갑자기 희미한 불빛이 깜빡 켜졌다. 아마도 비상전력이 순간적으로 들어온 것 같았다. 짧은 한순간 불빛은 형체의 모습을 드러냈다. 바닥에 엎드린 그 존재는 사람처럼 생겼지만 사람의 구조가 아니었다. 팔은 팔꿈치가 뒤쪽으로 꺾인 채 길게 늘어져 있었고 다리는 고관절이 반대로 돌아가 하나의 방향만을 향해 있었다. 얼굴은 주인공이 방금까지 보았던 직원의 얼굴이었다. 하지만 눈이 없었다. 눈은 움푹 꺼진 빈 구멍만 남아 있었고 입은 귀 밑까지 찢혀 있었다. 그 입에서 어둠이 줄기처럼 새어나오는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웃고 있었다. 불빛이 다시 꺼졌다. 주인공은 숨을 삼키며 소리 없이 손을 더듬었다. 출구를 찾으려던 순간 어둠 속에서 직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런데 말투가 어색했다. 마치 말하는 법을 흉내내는 것처럼 괜찮아요. 여기 있어요. 주인공은 멈췄다.
직원이 살아있다면 다행이었지만 문제는 바로 직전까지 들렸던 소리와 위치였다. 직원의 목소리는 주인공의 왼쪽에서 들렸지만 바닥을 긁던 존재는 오른쪽에서 다가오고 있었다. 둘 중 하나는 진짜가 아니다. 아마 둘 다 아닐 수도 있다. 주인공은 숨을 죽인 채 조심스럽게 사무실 출입문이 있을 방향으로 기기 시작했다. 손바닥에 닿는 카펫의 결이 조금씩 변했다. 중앙 회의 테이블을 지나고 벽에 고정된 소화기를 지나갈 때쯤 주인공은 문 손잡이를 겨우 찾아냈다. 그 순간 주인공의 손등 위에 차가운 손 하나가 포개졌다. 그리고 귀 바로 뒤에서 방금 들렸던 직원의 목소리가 똑같은 억양으로 속삭였다. 거기 아니야. 손이 손등을 더 꽉 눌렀다. 손가락이 사람 손보다 길었다. 2마디가 아니라 3마디쯤 되는 기묘한 관절. 주인공은 비명을 억지로 삼키며 손을 뿌리쳤다. 그런데 손이 떨어지지 않았다. 오히려 더 세게 눌렀다. 어둠 속에서 형체의 숨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주인공은 필사적으로 발을 뒤로 빼며 온몸을 비틀어 문 쪽으로 몸을 밀었다. 그러다 손목에 걸려있던 손이 갑자기 툭 하고 빠졌다. 무언가가 잡아당긴 것이 아니라 그 손 자체가 어디론가 끌려간 듯 떨어져 나갔다. 바닥에서 살이 끌리는 소리와 함께 낮은 한숨이 들렸다. 주인공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손잡이를 돌리며 몸을 문 밖으로 밀어냈다. 그리고 문이 열리는 순간 바닥을 끌던 존재가 주인공의 바로 발목을 잡았다. 차갑고 축축하게 젖은 손이었다. 손가락이 비정상적으로 길어 종아리까지 미끄러져 올라왔다. 그때 복도 비상등 불빛이 아주 희미하게 켜지며 문틈 사이로 사무실 안이 반쯤 비쳐 보였다. 주인공은 마지막으로 그 존재의 얼굴을 확인했다. 그 형체는 직원의 얼굴이 아닌 터널에서 처음 들렸던 그 속삭임의 주인 얼굴이었다. 구멍난 눈이 아닌 터널 안 어둠의 색 그대로 비어있는 빈 공간. 입은 찢어진 것이 아니라 찢어지며 자라는 중이었다. 그 입이 열리며 말하려 했다. 내가. 주인공은 있는 힘을 다해 문을 힘껏 닫았다. 문 뒤에서 손가락 몇 개가 문틈에 끼는 소리가 났다. 마치 문틈에서 뼈가 으스러지는 느낌. 그러나 손가락은 끼어진 상태에서도 안으로 더 파고들려고 꿈틀거리고 있었다. 주인공은 밀고 또 밀었다. 한참 뒤에야 손가락들이 뚝뚝 끊어지며 문이 완전히 닫혔다. 문 너머에서 들리는 소리는 더 이상 사람이 내는 소리가 아니었다. 주인공은 복도 불빛 아래에서 떨리는 손을 붙잡고 숨을 몰아쉬었다. 하지만 그때 복도 끝이 서서히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전기 문제 때문이 아니었다. 어둠이 복도를 따라 걸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그 어둠 속에서 낯익은 속삭임이 들려왔다. 내가 따라왔지? 주인공은 숨을 멈췄다. 복도 끝에서 밀려온 어둠은 단순한 빛의 부재가 아니었다. 형태가 있었다. 가느다랗게 양옆이 들썩이며 걷는 모양으로 출렁거렸다. 발소리는 없다. 그저 어둠이 바닥을 쓸며 서늘하게 번져오는 감각만 느껴졌다. 주인공은 뒷걸음질 치다 복도 중간에 있는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하지만 움직임은 조심스러웠다. 소리가 들리면 따라온다. 터널에서, 사무실에서 계속 그랬다. 계단문까지는 단 15m. 그런데 그 거리가 갑자기 끝없이 멀게 느껴졌다. 마치 복도가 길어지고 있는 것처럼. 왜 도망가? 속삭임이 다시 들렸다. 이번엔 분명 복도 중간에서 들렸지만 반향은 사방에서 울렸다. 천장, 벽, 바닥. 어디로 도망쳐도 들릴 목소리. 주인공은 이를 악물고 벽을 짚으며 조금씩 앞으로 나아갔다. 살아야 한다는 본능이 몸을 움직이게 했다. 그때 복도 좌측 사무실 문 하나가 끼익 하고 열렸다. 아무도 없는 방. 불 꺼진 책상들만 어둠에 잠겨있는 공간. 그런데 문틈 사이에서 누군가의 발끝이 살짝 바닥을 긁으며 나오고 있었다. 사람 발은 아니었다. 발가락이 너무 길고 피부가 종이처럼 얇아서 핏줄이 그대로 드러났다. 마치 안쪽에서 빛이 새어나오는 것처럼 파랗게 빛났다. 그 발이 복도 바깥으로 한 걸음 나왔다. 그리고 두 번째, 그 다음엔 천천히 고개가 나왔다. 고개는 사람 형태였지만 턱이 기형적으로 늘어져 있었다. 입이 떨어지지 못하고 바닥을 두드릴 듯 늘어진 형태. 그래서 입 말라붙어 끄륵거리며 떨렸다. 그 떨림이 말로 변했다. 들어오지 말았어야지.
주인공은 숨을 삼키며 비상계단 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 순간 복도 끝에서 다가오던 걷는 어둠이 갑자기 속도를 냈다. 밀려오는 바람도 발소리도 없이 그저 순간이동하듯 몇 미터 앞으로 다가왔다. 주인공은 뛰었다. 정말 뛰지 않으려고 했지만 몸이 먼저 반응했다. 발이 바닥을 차는 순간 어둠이 즉시 반응했다. 복도 양옆의 문들이 쾅쾅쾅 하나씩 들이받히며 열리고 닫혔다. 마치 보이지 않는 손들이 안에서 문을 두드리는 듯했다. 주인공은 계단문 손잡이를 잡았다. 그러나 돌지 않았다. 잠겨 있었다. 안 돼! 제발! 주인공이 절망에 빠진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무언가가 손잡이를 반대로 잡았다. 문이 안쪽에서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도와주는 걸까? 아니면 이미 안에도 있는 걸까? 문틈이 열리며 안쪽 계단에서 바람이 한 줄기 흘러나왔다. 그 바람 속에 섞인 순간적인 냄새가 주인공의 등골을 얼어붙게 했다. 흙냄새, 터널의 냄새, 그리고 썩은 쇠 냄새. 주인공은 반사적으로 손을 놓았다. 그러나 문은 이미 절반 가까이 열려 있었다. 어둠은 복도 중간까지 다가와 있었고 좌측 사무실에서 나온 형체는 천천히 고개를 눕힌 채 바닥을 기어오며 주인공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그리고 계단 안쪽, 문틈 사이에서 사람 팔 하나가 힘없이 축 늘어진 채 떨어져 나왔다. 그 팔은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주인공이 몇 시간 전까지 함께 일했던 직원의 팔이었다. 손목 아래가 잘린 채 계단에서 굴러떨어져 복도 바닥 위로 툭 하고 떨어졌다. 팔이 바닥에서 굴러오는 소리, 그리고 그 뒤를 이어 계단 아래에서 천천히 올라오는 기척. 목이 꺾인 상태로 계단 난간에 부딪히며 올라오는 어떤 존재가 머리를 들고 주인공을 바라보았다. 그 얼굴은 터널에서 죽은 것으로 알았던 선임 작업자 박 반장이었다. 하지만 그는 살아있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다. 눈동자 대신 터널 안쪽의 어둠이 그대로 자리하고 있었다. 박 반장은 주인공을 향해 천천히 입술을 열었다. 입천장이 찢어지며 흘러내렸다. 도망치면 더 따라간다. 그 순간 복도 양쪽에서 들리던 소리들이 모두 멈췄다. 정적. 이제는 주인공의 심장 소리만이 복도 전체를 울리는 듯했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잘린 팔이 천천히 방향을 틀어 주인공 쪽으로 굴러오기 시작했다. 아무도 건드리지 않았는데도 굴러오는 동안 그 손가락들이 하나씩 쫙 펴졌다. 마치 잡으려는 손짓처럼. 팔이 완전히 멈춘 순간 복도 전체에 하나의 목소리가 울렸다. 터널에서 처음 들렸던 바로 그 속삭임. 너도 여기서 끝나. 주인공은 숨이 막혀 어쩔 줄 몰랐다. 팔이 굴러오는 속도는 느린데 마치 시간이 늘어지는 것처럼 긴장감이 압도적이었다. 손가락 끝이 살짝 닿자 온몸이 얼어붙은 듯한 전율이 치솟았다. 그 순간 주인공의 시야 한쪽에 희미한 빗줄기가 스쳤다. 계단 위 비상구에서 새어나온 약한 빛. 본능적으로 그쪽으로 몸을 돌렸다. 그러나 등 뒤에서 또 다른 기척이 다가왔다. 터널 속에서 느꼈던 그 걸어오는 어둠이었다. 숨을 죽여도 움직여도 그 존재는 이미 주인공 가까이에 있었다. 주인공은 비틀거리며 계단 쪽으로 달렸다.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전선, 쓰러진 의자들을 피하며 손으로 난간을 잡았다. 그 난간은 차갑고 축축했다. 손이 미끄러지면서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질 것만 같았다. 제발, 여기서 끝나야 해. 주인공의 심장이 찢어지듯 뛰었다. 숨이 막혀 온몸이 경직되었다. 그때 계단 위에서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마치 울음과 웃음이 섞인 것 같은 비정상적인 소리. 그 소리는 주인공을 향해 점점 가까워졌다. 주인공은 마지막 힘을 모아 계단 문을 열었다. 찬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그 순간 터널 안에서 들려오던 속삭임이 마지막으로 울렸다. 가! 하지 마! 주인공은 문을 박차고 계단 위로 올라갔다. 계단 바닥이 끈적끈적하게 느껴졌지만 더 이상 뒤를 돌아볼 힘도 의지도 없었다. 계단 위에서 마침내 도착한 복도트. 비상구문 손잡이를 잡았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주인공은 손잡이를 힘껏 돌렸다. 찰칵! 문이 열리자 밤 공기와 함께 바람이 밀려 들어왔다. 차갑고 맑은 공기, 멀리서 시끄럽던 소리들이 모두 사라졌다. 주인공은 계단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다. 어둠 속에서 사라진 존재들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있어도 보이지 않을 정도로 멀리 떨어진 것일지도 몰랐다. 주인공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뒤를 돌아보았다. 사무실 건물, 터널, 그날의 사건. 모든 것이 고요했고 심지어 발밑에 남아있던 그림자조차 사라진 듯했다.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알았다. 그 존재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다. 주인공의 기억 속 몸 깊숙이 각인되어 언제든 다시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인공은 길게 숨을 내쉬며 조심스레 주변을 둘러봤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다. 다시는 그 터널로 돌아가지 않겠다. 하지만 그 다짐 속에서도 머릿속에서는 여전히 속삭임이 반복되었다. 보았지. 이제 안 돼. 그 순간 주인공은 깨달았다. 진짜 공포는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 남아 다시 살아나는 것임을. 밤 공기 속에서 발걸음을 옮기며 주인공은 다시는 터널을 바라보지 않으리라 굳게 결심했다. 그리고 멀리서 터널 입구 쪽 어둠 속에서 아주 희미하게 무언가가 주인공을 바라보고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것은 마지막까지 주인공의 등골을 시리게 만들었다.